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신쌤 기초수업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사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물론 이것도 강의 하나 듣는다고 바로 깨이는 건 아니겠죠. 근데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오늘 이 강의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사주 처음 배워요, 오늘 처음 봤습니다 하는 분들도 가급적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명리학 용어들이, 전문 용어들이 좀 사용될 수 있는데 잘 모르는 건 그거는 좀 기록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내용을 좀 찾아보신다든가 또는 이후에 들어가는 수업 등에서 그런 잘 모르는 내용들은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한 번 수업에서 30% 정도 흡수하시면 그것도 대단한 거고 50% 흡수하면 천재입니다. 근데 한 번 들었던 거를 다음 두 번째 들어보고 세 번째 들어보면은 흡수율이 점점 높아져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는 한 40% 이상은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흡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두 달 있다가 다시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나도 모르게 60%, 70%를 내가 알고 있구나라는 개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수업은 사주의 명칭, 용어, 궁성론, 좌표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쪼개서 사주 문법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주 문법은 이제 3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오늘은 사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시간에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주를 좀 보도록 하죠. 사주라는 거는 4개의 기둥을 뜻합니다. 기둥 주자를 써요. 넉사 4개의 기둥. 하나의 기둥, 두 번째 기둥, 세 번째 기둥, 네 번째 기둥. 자, 하나의 기둥에 두 글자씩 들어갑니다. 윗줄을 천간이라 그러고요. 아랫줄을 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간, 지지가 한 글자씩 모여서 하나의 기둥을 이루는데 천간, 지지를 줄임말로 간지라고 합니다. 간지. 그래서 천간의 간, 지지의 지. 그래서 요 기둥 하나를 간지라고 표현해요. 하나의 간지. 육식갑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건데 그게 60개의 간지를 나열해 놓은 게 육식갑자입니다. 자, 한 글자 한 글자씩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 두 개의 글자가 하나의 짝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둘의 글자가 다르더라도 이 둘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룬 겁니다. 마치 어떤 회사에 8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8명의 직원이 크게 천간이라고 붙여진 영역의 직원들과 지지라고 하는 영역의 직원들이 붙어 있는데 걔네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천간 1명, 지지 1명으로 2명을 하나의 팀을 짜서 4개의 조로 만든 다음에 그 2명을 서로 손발을 묶어 놓고 밥도 같이 먹고 일도 같이 하고 보고도 같이 하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한 팀이야, 한 조야. 그래서 사주는 4개의 기둥은 일종의 4개의 프로젝트, 4개의 모듈, 4개의 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분리가 돼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간지는 천간이 움직이면 싫든 좋든 지지도 움직이고 또는 지지를 움직이면 싫든 좋든 천간도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직결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직결력도 천간의 뿌리가 지지에 있으면 더욱더 직결이 강하고 천간의 뿌리가 지지에 없으면 직결 연결이 좀 약한 거야. 마치 2개의 벽돌을 쌓아 놓는데 벽돌과 벽돌을 이렇게 꽉 끼워 놓다든가 접착제를 붙여놨다. 그러면 확실하게 접착력이 있는 거고 받침과 물건을 올려는 놨는데 고정까지는 안 시켰다. 그러면 이건 뿌리가 없이 연결이 된 거와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이제 뭐 근이 있느냐, 투간 투출했느냐 이런 식의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 지금 단계에서는 말고 그건 나중에 투간 투출 배울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사주는 이렇게
8개의 글자를 4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서 4개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사주팔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윗줄은 천간, 아랫줄은 지지. 천간과 지지는 대략 80% 정도는 비슷하고 유사하지만 20% 정도는 하는 역할이 달라질 수 있음. 물론 명리학자에 따라서는 무슨 소리야? 천간과 지지는 완전히 다르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유 그놈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충 기초 단계에서는 뭐 둘이 한 80% 정도는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20% 정도는 역할이 다르구나 라는 식으로 보면 돼요. 마치 이거를 배에 비유하자면은 저기 갑판이나 상층부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과 저기 하층부나 기관실에서 근무하는 뭐 직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만약에 사자탈 놀이를 한다 그러면 사자탈의 다리 역할을 맡은 사람과 사자탈의 머리 역할을 맡은 사람들 그래서 다리 역할을 맡은 사람은 이동을 담당을 하고 있고 머리 역할을 맡은 사람은 그걸로 막 표정을 연출하고 쇼를 하고 입을 벌리고 하는 등등의 역할 근데 다리가 없으면 머리로 움직일 수 있고 머리가 안 움직이면 다리가 움직일 수 있고 뭐 어떤 그런 요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주에는 4개의 기둥에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둥은 간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연, 월, 일, 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주 명리학은 기본적으로 출생한 날에 지구의 기운, 우주의 기운과 지구의 기운을 합쳐가지고 그 사람이 태어난 시공간의 기호가 에너지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주는데 그 4개의 에너지 기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를 가지고 연주를 만들고 참고로 작년이 2025년이 을사년이고 올해 2026년이 병오년이에요. 그래서 을사년 2025년 입춘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모조리 다 태어난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이 자리에 을사가 붙게 되는 겁니다. 다음 월주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몇 월에 태어났느냐 3월에 태어났느냐 4월에 태어났느냐 5월에 태어났느냐를 가지고 그 고유의 간지를 붙여서 이미 전지구적으로 합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몇 년도에 태어나면 을사년이라고 한다. 몇 년도에 태어나면 병오년이라고 한다. 병오년에 1월에 태어나면 무슨 월이라고 한다. 2월에 태어나면 무슨 월이라고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공통관념 규칙을 만들어서 일종의 에너지 부호를 붙이는 겁니다. 다음 일주는 마찬가지로 몇 일에 태어났느냐, 15일에 태어났느냐, 16일에 태어났느냐, 20일에 태어났느냐. 자, 시주는 마찬가지로 몇 시에 태어났느냐인 건데 이 명리학적 체계에서는 이 시주를 우리는 24시간을 하루로 알고 있죠. 하루는 24시간이지만 명리학에서는 2시간씩 묶어서 12개의 시간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7시 반부터 9시 반 아침에 태어나게 되면 보통 한국에서 7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태어나면 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7시 45분에 태어나도 진시고 8시 15분에 태어나도 진시고 8시 55분에 태어나도 진시고 9시 10분에 태어나도 진시예요. 뭐 이제 사실 이거는 달력이 없고 시계가 없던 시절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2시간 단위로 구분을 했던 뭐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시지정. 뭐 물론 더 나가면 뭐 분지도 있고 뭐 초지도 있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보고 우리 뭐 숫자 계산할 때도 소수점 자리 2자리까지만 볼게요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 월, 일, 시로 그 사람의 사주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사주 명리학은 태어날 때 변하지 않게 고정적으로 부여받는 연, 월, 일, 시, 사주 8개 글자 8자 외에도 이거를 고정된 명이라고 해가지고 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근데 사주 명리학에는 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움직일 운. 그래서
움직이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운이라고 합니다. 운도 10년 단위로 움직이는 운이 있고 1년 단위로 움직이는 운이 있고 월 단위로 움직이는 운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주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10년 단위로 움직이는 운인 대운이라는 거와 1년 단위로 움직이는 운인 세운이라는 걸로 나옵니다. 이걸 뭐 세운이라고도 하고 연운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세운이라는 말을 씁니다. 참고로 이 대운이라는 표현은 10년 단위의 운을 나타내는 말로 좋거나 나쁘다라는 식의 표현은 들어있지 않아요. 다만 명리계와 무속계에서 같은 대운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그 뜻이 다른데 명리계에서는 단순히 10년짜리 운의 묶음을 대운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생 80년 산다 그러면 8번의 대운을 거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8번째 대운, 6번째 대운, 5번째 대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무속계에서는 좀 다른 말을 씁니다. 무속계에서는 너에게 대운이 왔으니 빨리 제사를 지내야 한다. 너에게 일생일대 대운이 왔으니 얼른 대운맞이를 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뭐 좋거나 나쁘거나 또는 어떤 큰일이 벌어지거나 큰 사건에 휘말리거나 너에게 큰 기회가 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표현, 주관적 표현을 써서 대운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는데 일단 그건 무속계의 얘기고 명리계에서의 대운이라는 말은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운의 10년짜리 묶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주를 꼼꼼하게 볼 때에는 태어날 때 고정불변으로 부여받은 8개의 글자와 현재 몇 살이냐를 따져가지고 무슨 대운에 해당하고 있고 현재 올해가 몇 년도냐를 가지고 현재 무슨 대운, 무슨 세운이냐를 따져서 총 12개의 글자를 가지고 사주를 해석을 하는 게 이제 꼼꼼한 FM식 방법이고 이거를 그냥 약식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유 언제 대운까지 봐. 아유 그냥 사주하고 연운만 볼 거야. 이렇게 약식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또는 또 간단하게 사주 원국만 살필 때는 아유 그냥 대운이나 세운 이런 거 보지 말고 일단 사주 원국이 어떻게 생겼나만 좀 보자. 그래서 일단 사주 원국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저것 다 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사주 8글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2개의 글자인 월지라는 글자와 일간이라는 글자만 봐서 5월의 간목이, 뭐 여름의 물이, 뭐 신월의 임수가 뭐 이런 식으로 요 글자와 요 글자만 표현을 해서 사주를 약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운에서도 명칭이 있죠. 운도 간지로 들어오게 되는데 천간 한 글자, 지지 한 글자가 들어오는데 대운도 천간 한 글자와 지지 한 글자의 간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운간, 대운의 천간, 대운지, 대운의 지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1년짜리 세운도 세운간, 세운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천간 라인하고 지지 라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사주 명리학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투 채널, 투웨이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TV나 영화를 볼 때 영상 신호와 음성 신호를 같이 듣죠. 그거를 종합해서 입체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나 뉴스 등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글자로 운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천간 한 글자와 지지 한 글자로 우리에게 운명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웨이 신호예요. 천간 신호와 지지 신호.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가령 비유를 하자면 천간 신호는 너 잘 될 것이다 라고 오는데 지지 신호는 너 큰일 났다. 좀 욕 좀 하자면 너 지읒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오면은 그러면 투웨이 신호가 서로 엇갈린 신호가 오게 돼. 그럼 이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가령 천간에서는 너 부자 된다 라고 돼 있고 지지에서는 너 거지 된다 라고 써 있어. 그럼 이게 거지가 된다는 거야, 부자가 된다는 거야, 거지와 부자가 오락가락 한다는 소리야.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헷갈릴 수 있어. 가장 좋은 거는 천간 신호도 너 부자 된다. 지지 신호도 역시 부자 된다. 또 내지는 천간 신호는 부자 된다.
지지 신호는 더욱더 부자가 되게 밀어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일치가 되면 해석이 좀 편한데 천간 신호와 지지 신호가 일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 안 되는 신호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머리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간과 지지가 뭡니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천간 신호와 지지 시그널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천간은 표방하고 드러내고 활용하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지지는 기반이 되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천간 지지의 신호는 마치 이런 식으로 운을 설명하는 것 같은 거예요. 화장실에서 밥 먹었다. 무엇을 했다? 밥 먹었다. 어떤 환경, 어떤 시공간에서 화장실이라는 곳에서. 그러면 생각적으로 화장실이 밥 먹는 곳이에요? 화장실은 화장실적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운은 화장실에서 밥 먹는 운이라는 거야. 위아래 신호가 다르게 들어온 거예요. 서로 상반된 신호가 들어올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서 애도를 했다라고 표현을 해봐요. 어디서? 장례식장이라는 시공간에서. 이게 지지고요. 어떤 행동을 장례식장다운 행동을 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 우리는 그 천간 10글자와 지지 12글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직은 영리학적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용어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 사주 신호에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기둥에 지지 장례식, 천간 장례식이라고 써 있으면은 이게 지금 천간 신호와 지지 신호가 일치하죠. 이 말인즉슨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다운 행동을 했고 표방했다라는 거예요. 독서실에서 공부했다 같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 있으면 독서실이라는 시공간에서 노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쉽죠? 자, 만약에 이렇게 X자로 엇갈려 있다. 이 말인즉슨 독서실에서 노는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노는 곳에서 책을 봤다 하는 소리예요. 이게 천간지지의 관계입니다. 아직은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거 사주 풀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지의 신호는 시공간의 기반을 말하는 거고 어떤 곳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거 하기 좋은 곳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곳에서, 어떤 용도의 곳에서 라는 말이고 천간은 활용적 측면이에요. 자, 이거를 다른 용어로 한번 또 표현을 해볼게요. 자, 대게. 맛있죠? 겨울의 제철이죠. 자, 지지의 대게는 대게 나는 곳이란 곳이에요. 대게가 나는 곳, 대게가 많은 곳, 대게가 생산되는 곳, 뭐 널린 게 대게인 곳, 그냥 대게 같은 곳. 근데 그 위에 대게를 올리면 대게 특산지에서 대게가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옆에도 대게라고 써 있으면은 대게 특산지에서도 대게가 활용되고 있고 그 옆마을에서도 대게가 활용되고 있는데 옆마을에서 활용되는 대게도 이 마을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밑에 당근이라고 써 있어. 자, 당근이 나는 곳에서 대게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게가 나는 곳에서 대게를 활용하고 여기는 당근이 나는 곳인데 거기서도 대게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국의 특산물을 하면 영국 사람들이 마시는 차가 어떤 차죠? 영국 사람들은 홍차를 주로 마시죠. 근데 영국의 홍차는 영국에서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영국의 홍차는 인도나 중국에서 와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홍차를 마시나요? 인도 사람들은 홍차를 잘 안 마셔요. 그럼 인도에서 나는 홍차는 영국에서 쓰여집니다. 자, 한국이 산업화가 되면서 석유화학단지가 울산 창원 지역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한국에서 석유가 한 방울이라도 납니까? 아니야. 한국에는 석유가 안 나는 곳인데 석유 활용을 되게 잘해. 이런 것 같은 거죠. 원래 명리학의 본산지가 중국인데 중국이 1960년대에 문화혁명을 거치게 되면서 이거를 미신이라고 해가지고 억압을 했어. 그래서 원산지인 중국에서는 명리학이나 사주학, 풍수학이 대놓고 활용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뭐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다른 중화권 나라로 퍼져서 이 명리학이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활용이 돼. 어디서? 한국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지의 기반이 천간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활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곳으로 투출돼서 딴 곳에서 활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필리핀은 바나나가 많이 나서 발에 채이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바나나를 천하게 여기고 안 먹고 저 사료로 씁니다. 그런데 한 4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바나나가 한 개도 안 나는 나라인데 40년, 30년 전에는 바나나는 최고의 열대 과일이어가지고 바나나 파인애플은 부잣집 아이들이나 먹는 정말 희귀한 명절 음식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엔 이제 바나나가 한국에서 싸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바나나가 나지만 필리핀에서는 바나나가 활용이 안 되고 바나나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한국에서는 바나나가 활용되다 같은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팝송이 유행을 하던 때 미국 출신 가수인데 미국에서는 히트를 못 친 팝 가수의 노래가 한국에서는 크게 히트를 치는 경우도 있고 한류 열풍에 따라서 한국 출신 배우지만 한국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주로 중화 드라마에서 중두에서 활동을 하시는 한국 배우들이 있죠. 한국 배우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한국 배우가 중국 가서 활동을 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 배우를 잘 모르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배우를 되게 잘 알아. 뭐 이런 형태들이 천간지지의 관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역시나 이거를 생활적 용어를 통해서 사주 푸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주에 제가 그냥 아무거나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주 8글자의 표가 이렇게 써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주를 배우게 되면은 요 돈이라는 거는 재성으로 바꾸면 되고 공부는 인성, 사람은 비겁, 직장은 관성, 기술은 식신상관, 직장은 역시 뭐 정관 또는 평관, 요 학문이라는 거는 정인 또는 편인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명리학 용어를 쓰면 되는데 아직 사주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명리학 용어나 십성 용어 뭐 가불병정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우리의 일상 용어로 치환을 해가지고 사주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사주는 8개의 글자를 반으로 딱 나눠서 연주와 월주, 일주와 시주가 다릅니다. 자, 사주의 4개의 기둥들이 이렇게 보면 돼요. 연주하고 월주는 천문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일주와 시주는 지구가 자기 스스로 도는 자전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지구는 이 태양계를 자전을 하는 것과 동시에 공전을 하고 있죠. 이렇게 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날 1시에 태어나더라도 한국하고 아르헨티나나 유럽은 8시간에서 12시간의 시차가 나죠. 한날 1시에 동시에 태어나더라도 연주, 월주는 같을지언정 일주, 시주는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같이 땅덩어리가 큰 나라는 같은 나라의 동쪽과 서쪽의 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에서 6시간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 뭐 미국 동부 시간 기준, 뭐 미국 서부 시간 기준, 뭐 텍사스 주는 현재 몇 시인데 뭐 캘리포니아 주는 몇 시더라.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는 철저하게 태어난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일주와 시주를 정합니다. 지구별에서 동시에 짠 하고 태어났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3주가 다를 수 있어. 가령 어떤 사람은 일요일 저녁에 태어났는데 그게 시차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월요일 아침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연주가 같은데 월주, 일주, 시주가 다를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12월 31일 저녁에 태어났는데 같은 시공간에 아르헨티나는 다를 수가 있어. 1월 1일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 시간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니까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1월 1일인데 아직 지구 반대편에서는 12월 31일 점심때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동시에 태어나더라도 사주가 전부 다르게 표출되는 거예요. 뭐 남부냐 서부냐 뭐 그런 거 가리지 말고 뭐 호주에서 태어났냐 북극에서 태어났냐 뭐 다 그냥 똑같이 봐요. 연주하고 월주는 남반구냐 북반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현재 태양의 어느 자리에 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재는 거니까. 그 말인즉슨 연주하고 월주는 공전운동이고 일주하고 시주는 지구 자체의 자전운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주의 연주, 월주와 일주, 시주의 포지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운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연주하고 월주는 나의 사회적 환경으로 작동을 하고 나의 사회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연주와 월주에 주로 쓰여 있고 일주나 시주는 나에 대한 이야기야. 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을 도는 거는 태양계적 운동이죠. 태양계적 운동. 그거는 사회적 운동에 비유할 수 있죠. 지구가 자기 혼자 도는 건 자기 사정이죠. 그거 태양계하고 상관없죠. 내가 이렇게 돌든 저렇게 돌든 태양계가 뭔 상관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연주하고 월주는 나의 사회적 활동, 일주하고 시주는 나의 개인적 활동. 자, 그러면은 내 사주에 이런 코드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있는 공부는 사회적 공부, 여기 있는 돈은 사회적 돈, 여기 있는 직장은 사회적 직장, 여기 있는 사람은 사회적 사람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기술은 개인적 기술, 여기 있는 직장은 개인적 직장, 여기 있는 학문은 개인적 생각, 사상, 철학, 학문, 노하우,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 월주를 사회궁, 일주와 시주를 개인궁으로 보고 천간은 드러난 활동이고 표방하는 거고 지지는 그러한 활동 움직이고 있는 기반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선 순서가 있어요. 해석의 순서. 어떻게 순서가 있냐면은 사주에서 가장 핵심되는 자리를 월지라고 해서 사회궁을 대표합니다. 월지, 연주, 월주. 월주의 지지를 월지라고 표현을 해요. 줄여서 월지라는 글자는 단순히 8분의 1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사주의 메인 테마를 만듭니다. 이 자리가 전체 사주의 메인 테마예요. 그래서 사주를 배우다 보면 이제 격국론이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격국론은 이 월지의 십성을 보고 정관이면 정관격, 평관이면 평관격, 뭐 정제면 정제격, 편인이면 편인격 이런 식으로 사주 전체 8글자 중에 한 글자인데 그냥 이 글자를 가지고 그 사주는 무슨 장르, 무슨 테마라고 딱 규정을 지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반이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나머지 3글자는 뭐예요? 라고 표현하면 이 월지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에요. 핵심은 얘고 얘네들은 조연들이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간섭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주는 월지와 일간을 일종의 척추뼈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허리야, 허리. 척추뼈. 이게 머리고 나. 8글자 아무튼 사회궁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월지를 중심으로 3가지 사회적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내 사주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직장, 조직, 권력, 공동체, 명예를 중심으로 직장과 돈이 하나의 기둥으로 팀을 짜고 있다. 얘는 짝이죠, 짝. 머리 움직이면 몸통 움직이고 몸통 움직이면 머리 움직인다고. 같이 움직이는 애야. 그러면 직장과 돈이 일체로 결합된 사회를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돈 많이 벌려면 어떤 직장 들어가야 돼? 자,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인기를 얻어서, 공부를 많이 하여, 좋은 직장을 다녀, 사람을 잘 만나서, 또는 뭐 공부를 잘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명리학에서는 이거를 그 10정격으로 구분을 하고 10개의 성질로 구분을 하고 요 10개는 또 음양 오행론으로 보자 그러면 5개의 오행 중에 하나인데, 자, 관성, 직장을 테마로 하는데 바로 위에 돈이 떠 있으면 직장과 돈이 직결 연결돼서 움직이는 사회를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싫든 좋든 간에. 자, 사주는요, 운명게임의 결과를 말해주는 학문이 아니고요. 운명게임의 규칙이나 룰을 말해주는 학문이에요. 즉, 운명은 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대략적인 운명게임의 룰은 결정돼 있지만 좀 러프하게 결정돼 있죠. 그런데 운명게임의 결과는 결정돼 있지 않아. 지금 우리는 사주를 통해서 나의 운명에 작용하는 특징과 성질을 아는 건데, 자, 이런 사주가 있으면은 직장, 조직이 돈, 재물과 결부되어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그러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사회가 있는데 여기를 내부라 그러고 여기를 외부라 그래요. 이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돈이 연결된 사회에 외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조건이 사람과 공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네 글자가 하나의 짝입니다. 여기 있는 네 글자가 또 하나의 짝이고, 그러면 이 직장 옆에 붙어 있는 이 사람이 이 직장과 연관을 맺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음 또 하나, 연주, 월주, 일주, 시주는 수평적 관계가 아닙니다. 연주 안에 월주 있고 월주 안에 일주 있고 일주 안에 시주가 있는 관계예요. 경기도 안에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 안에 용산구가 있고 용산구 안에 청파동이 있는 겁니다. 둘은 동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과 경기도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월주는 연주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 속에 들어있는 월주냐에 따라서 이 월주의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연주가. 자, 연주에 인성을 올린 사람들이 직장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직장은 일과 돈과 연결이 돼 있겠구나. 얘네들은 한 짝이니까. 자, 그러면 이 직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성을 내세운 사람들입니다. 인성을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격, 면허, 공부, 지식, 노하우, 컨텐츠 등이라고 하는 이 공부 또는 인성이 상징하는 요소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직장 조직의 상위 라인에 붙어서 이 하위 라인의 직장 조직과 돈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분석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이 직장 조직을 중심으로 재물이 직결 연결되어 있는 사회를 살 건데 그 사회를 움직이는 존재들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구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러한 사회에 내가 가진 인자는 무엇인가? 내가 가진 인자는 여기 있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롤플레잉 게임을 할 때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직속 아이템 같은 거죠. 나는 직결 연결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옆에 부수적 연결로 공부, 지식, 학문과 직장을 또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이러한 사회를 살고 있는 이러한 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서로 가깝게 붙어 있는 관계를 봐야 돼요. 자, 사회 직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서로 맞닿아 있죠. 보통 이런 형태가 직장 조직에 나의 기술을 제공하며 살아가겠구나,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직장 조직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려면
그 직장 조직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져야 되겠구나. 기술을 내가 처음에 전기회사에 멋모르고 들어가서 무슨 행정사무를 보다가 그 직장 조직에서는 전기기술자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전기기술을 내가 배우고 습득하여 이거를 내 개인 기술로 만들어서 나의 개인적 기술을 직장 조직에 제공을 하게 되면은 직장 조직에서는 나를 인정해 주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조직에서 내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제공하여 조직에 공여를 함으로써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인생 전반부에 내 돈이 좌우가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 그 직장에서 어떤 기술을 제공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돈줄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돈줄이 사회궁에만 있고 직장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직장이 잘 돼야 내가 돈을 벌지 직장은 망했는데 내가 돈을 벌어요 같은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 인생 규칙이 되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는. 자, 그리고 이 사주는 시주의 개인적 직장을 만들어내죠. 사회궁에도 직장이 있고 시주에도 직장이 있는데 참고로 사주는 시간과 공간을 같이 나타내는데 사회궁은 시간적으로는 인생 전반부고 일시궁은 시간적으로는 인생 후반부가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인생 전반부에 직장 조직에 들어가서 돈을 직장에서 시키는 일을 하여 돈을 벌었고 그러다가 차츰 그 직장이 필요로 하는 나의 기술을 익혀서 기술을 제공하는 일을 하다가 내가 내 직장을 만들죠. 이게 카센터에서 일하다가 내 칸센터 차리다가 될 거예요. 요게 청과물 시장에서 과일 감별하는 일 하다가 나도 내 청과물 가게 낸다. 베이커리에서 일하다가 내 베이커리 차린다. 주유소에서 일하다가 내 주유소 차리다. 다단계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도 내 다단계 회사 차리다. 같은 형태.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러면 내 직장이에요. 근데 내 직장 위에 인성을 올립니다. 보통은 관성과 인성. 이 학문이라는 거는 내 생각, 내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자, 사회에 이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내 노하우고 바로 내가 다니던 직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지식정보 공부 학문 자격을 내 걸로 갖고 와서 나의 지식정보 공부 학문으로 만들어서 내 회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주는 사회궁의 인자가 개인궁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내가 내 기술을 가지고 직장 잘 되게 해주다가 나도 내 직장을 차리게 되면 나도 돈을 벌 것이고 내가 직장 망하게 하고 직장에 기여를 안 하면 나중에 내 직장을 만들었을 때 역시나 그 기술은 쓸모없는 기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이것이 일종의 나의 운명 게임의 규칙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쉽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이 자리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중심인자, 요 자리에 있는 글자들은 중심인자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자, 천간은 드러나는 인자, 지지는 기반이 되는 인자, 다음에 사주에서 요 일간이라고 하는 자리는 나란을 나타내는 것, 즉 이 사주라는 표는 내가 살아가는 이러이러한 사회 속에 나는 이러이러한 인자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펼쳐 나가야 되는 운명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주에 쓰여 있는 글자들은 내가 만들어가고 체험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개발해야 되는 나의 인자들. 다음 사회궁의 인자들은 내가 태어났더니 이미 존재하고 어느 정도 형성된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러한 사회 속에 사회적 관계를 이루어가던 내가 내 개인적 인자들을 개발하여 사회적 인자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 관계를 맺게 되는 형태들. 이것을 일종의 내 인생 체험 게임의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온 것, 나 이런 삶을 살아볼 거야 라고 나의 영혼이 지구별 태어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나의 인생 계획에 가장 부합하는 지구의 기운이 있을 때 태어났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주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일상생활 용어로 여기를 치환해서 넣었는데 이 사주 명리학은 이 천간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지지에서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글자, 지지 12개의 부호 해가지고
얘네들로 상징적 글자로 표현을 해요. 참고로 이 상징체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주역 계열에서는 문자를 쓰지 않고 주역 계열에서는 모르스 부호처럼 이거를 씁니다. 음양. 그래서 음양부호를 여러 개를 섞어놔서 뭐 천산둥계 무슨 해가지고 각종 이름을 붙여서 상징기호를 만들어 놔. 이런 상징기호도 있는데 이 사주 명리학은 좀 더 술수학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쓰기 좋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친절하게 여기다가 갑을병정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한자 부호를 씁니다. 근데 이렇게 보죠. 천간 10글자, 지지 12글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각과 관념과 현실화된 물질을 다 표현을 하다 보니 하나의 글자가 포괄하고 있는 의미와 뜻이 매우 넓어요. 매우 넓어. 카메라 치면 옵션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이 옵션 하면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가 있어. 일단 사주 하나만 해도 52만 가지 조합이 나오고요. 각각의 갑이 상징하는 것, 을이 상징하는 것, 뭐 병화가 상징하는 것, 무토가 상징하는 것들도 매우 폭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징 체계를, 그 관념 체계를 학습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진도에서 천간 10글자에 대해서 하나 배워나갈 거고, 지지 12글자에 대해서 하나 배워나갈 거고, 각각의 글자에 임무 역할을 부여하는 십성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갑이 무슨 용도로 쓰인다, 을목이 무슨 용도로 쓰인다, 자수가 무슨 용도로 쓰인다 하는 십성을 공부를 함으로써 이곳에 각종 상징과 역할을 배치를 해놓고 그거를 갖다가 아까 전에 풀이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이를 해나가면서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라는 인생인가, 어떻게 계획되었나, 나의 인생 게임의 룰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등등을 우리는 배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요 게임, 인생 게임을 조금 더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이런 구조의 사주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제가 솔직히 글씨를 좀 못 씁니다. 그래서 가급적 글씨를 안 쓰려고 하는데,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자, 만약에 이런 구조의 사주가 있다고 보죠. 그러면 이 사주를 보면 천간에는 사람이라고 돼 있고, 지지에서는 뭐 돈, 지식, 돈, 권력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사주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핵심 인자인 월지와 나를 표시를 해요.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돈을 중심으로 사람과 권력이 움직이고 있고, 내가 가진 인자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직결로 쓸 수 있는 지식, 정보와 돈과 내 뒤에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같은 사람도 여기는 사회적인 사람들이고 요거는 개인적인 사람이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인생 전반부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고 여기는 인생 후반부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사주를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면 우선 하나하나씩 풀어가죠.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나와 수평적 관계를 맺고 있어.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 두 개의 간지를 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돈을 깔고 있는 사람과 권력을 깔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돈과 권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관계를 통해서. 돈을 가진 사람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수평적 관계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돈과 권력을 얻으려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럼 돈과 권력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뭡니까? 사람 관계를 끊으면. 이들을 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과 적이 됩니다. 이들을 친구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됩니다.
내가 안 벌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벌어놨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 인생 게임의 규칙과 룰에서 좀 세상 편하게 좀 살려면 돈과 권력을 나도 좀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순위, 인간관계, 대인관계. 그러면 이 사주를 보고 내가 인간관계와 대인관계를 잘하거나 못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잘한다 못한다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쓰여집니다. 잘해야 한다. 못하면 괴로울 것이다. 라고 규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잘할지 못할지는 사주만 보고는 몰라요. 왜? 같은 사주인데도 사람 때문에 돈과 권력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을 통해서 돈과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건희 씨가 권력이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을 부리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부리죠. 그런 거잖아.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권력을 내 것으로 쓰잖아.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나는 이러한 인생 게임의 룰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인생 전반부에는 먼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가까운 사회에서 돈을 가진 사람들을, 돈 위에 올라탄 사람들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돈과 권력을 내가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가진 무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직결로 가진, 바로 쓸 수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지식, 정보, 자격, 면허입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의 지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합니다. 책사, 조언자, 컨설턴트, 지식 제공자. 그 사람들,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은 나는 뭐를 쌓아야 됩니까? 나의 지식, 사회의 지식이 아닌 나만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든, 내가 발굴한, 내가 사회에 권력 가진 사람과 돈 가진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나의 삶의 지식과 노하우, 돈에 대한 지식, 권력에 대한 지식을, 지식과 정보, 이게 인성이에요. 이것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일을 하죠. 그리고 먼 미래에, 나의 미래에는 나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그 옆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지식을 돈으로 바꿔주고 교환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럼 이 사주는 지식과 정보를 돈으로 바꿔서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되죠.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한테 어느 땅이 유리하다. 지금은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 리딩방에 이 투자를 할 정보를 알려줄 테니 너희들 그렇게 투자하고 나한테 돈을 다오.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앞으로 누가 정치인이 될 것이다. 앞으로 힘의 파워가 어떻게 갈 것이다. 누가 실세이다. 미국한테 붙어라. 중국한테 붙어라. 이런 지식 정보를 조언 컨설팅하면서 사회의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식 정보를 제공하며 살아가는 사주. 이 사주의 핵심 승패는 수평적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돈과 권력과 연결되는 것. 내가 직접 돈을 벌면 안 되나요? 아니요. 돈은 그 사람들에게 다루게 하세요. 제가 직접 권력을 가지면 안 되나요? 아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이용하십시오. 이게 인생 게임의 룰이 되는 거죠. 사주를 배우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 청사진이 나오는군요. 이런 삶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이러한 삶에 근접하게 가까이 살면 일사천리로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보통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고등학생인데 부모님이 사주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애 공부 잘해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요. 아드님 교우 관계 좋아요? 라고 물어봐요. 교우 관계가 좋으면 앞으로 잘 될 거고요. 교우 관계가 꽝이고 지금 막 폭력당하고 있고 외톨이면 앞으로 삶에 애로가 많습니다. 제가 인복이 없는 사주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자이든 타이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인복을 만드셔야 되는, 능력이 없으면 노력을 통해서라도 인복을 만드셔야 되는 사주입니다. 인복 기다리지 마십시오. 인복을 만드십시오. 라고 해줘야 되는 사주죠.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사주 풀어봐요. 재밌겠죠? 그럼 나의 삶의 청사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나오게 되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